They think August, could be July, could be longer than that. 정규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앞서 나라 밖 코로나 상황을 보신 것처럼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이 경제에 있어서요. 투자, 소비, 수요 모든 게 다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처방을 내렸지만 뉴욕 증시가 또다시 12%대로 폭락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They think August, could be July, could be longer than that. Is the U.S. economy heading into a recession? Well, it may be. I think there's a tremendous pent-up demand, both in terms of the stock market and in terms of the economy. Once it goes through and we're done with it,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tremendous surge. 경제 얘기 좀 집중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7월에 끝날지 8월에 끝날지 장기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영 교수님, 지금 화면을 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다 급격히 폭락한 게 거의 뭐 3,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일요일 날 금리 인하에. 그렇죠.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날아갈 그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약했나? 아하. 그다음에 제로 금리를 간 게 뭐 5년 전이지만요. 그때 한 5년을 지속했거든요. 예. 이거 장기 침체 아니야? 트럼프 맨날 나와서 이거 좋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침체로 가면은 이거 달러 좀 갖고 있어야 되네. 미국 시장에 지금 달러가 지금 고갈이 되는 사태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뭐 제로로 내리더라도 달러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뭐 이 미국 증시와 금융시장의 좀 반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 교수님 이런 거잖아요. 그 금리를 내려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를 있는 대로 찍어내가지고 이제 시장에 푸는 게 결국은 앞으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것보다는 전혀 효과가 없다, 무소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금융위기들은요,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양의 특정 분야의 종양에서 거기에 맞는 추적 항암제를 넣으면 되는데, 요번 거는 수요와 공급이 다 한꺼번에 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셋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외과 수술식 처방이 아니라 네. 온몸 자체가 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경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지금 공급제를 지금 공급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전리 가는 이 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근무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전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분이 충격을 받았을 때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양이 아니에요. 이 심근경색에 따른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주춤하고 기침을 하니까 우리도 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도 사실 어제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0.75%포인트 금리를 내렸는데 0.75%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많은 시장에 그리고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 오늘 갑자기 또 10년 만에 거의 올랐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제일 안전한 게 어디냐? 달러란 말이죠. 달러를 금리 제로로 만들면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제로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비상적인 사태에 있는 게 중국 위엔하고 동조화가 굉장히 돼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부양책 뭐 몇백 조를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더 떨어집니다. 4월 5월에는 배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주식의 41%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달러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1250선이 지금 뭐 이 심리적 저항선인데 그거를 훌쩍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원래 이제 통칭되고 있는 금보다 지금 일반 시장에서는 달러를 더 쳐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좀 커지는 거다. 심지어 금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전자산이 맞던 금값까지 떨어지면 어디로 다 갔느냐? 달러로 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도 있죠. 우리 수출을 잘 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이 생기지만 우리가 다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렇죠. 이건 비싸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뭐 파열음이 뭐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금융시장에 지금 연이어서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충격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기업 부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항공업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이제 대형 항공사 이들도 지금 몇 달 안에 파산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을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뭐 기업 부채 얘기도 있고요. 인천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무 인력은 10만 명인데 지금 하루 이용객이 10,000명밖에 안 돼서 여기부터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항공편 자체가 축소가 되었고요. 남아있는 항공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공항을 이용하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1월 20일만 해도 하루 이용객 20만 명을 넘었던 인천공항이 어제 같은 경우는 잠정적인 집계이긴 합니다만 10,000명대로 이용객이 급추락했습니다. 직원이 7만 명인데 직원보다도 훨씬 못한 숫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는 것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공항의 소지타산도 이제는 전혀 안 맞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주요한 국적사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니까 조금은 더 버틴다 하더라도 그렇죠. LCC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들 위주로는 지금 당장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해서 무급 휴가라던가 임원들의 급여 삭감, 임원들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그런 저가 항공사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의 타격이 정말 심각해 보여서 이것을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하면서 이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예.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미정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상경제를 모레 처음으로 연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회의는 회의고 뭐 주무부처 장관들 다 오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들이 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대통령도 아마 심각성을 느껴서 오늘 회의에서도 비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7번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 이제 경제위기 그동안 IMF 위기가 있었고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IMF 위기 때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통해 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대처하게 했어요. 당시에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당시에 노동개혁이라든지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또 IT 산업 육성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조기에 어떤 면에서 IMF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워룸 형태의 어떤 이 비상경제회의를 만들어서 수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 주변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경제의 어떤 실질인물 경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만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권을 주면서 실제 경제를 운영해서 그나마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리더십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즉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뭐 청와대 지시사항만 수행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왔고 또한 김상조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경제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경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아까 말씀하신 전신마비와 같은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고요. 지자체장들이 지난주부터 주장했던 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도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 납부 시에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 교수님, 지난주에 뭐 전 국민에게 한 100만 원 주는 것 같은 재난기본소득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다소 좀 검토할 수 있다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예산을 뛰어넘는 경제대책이라는데 재난 기본소득, 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스크 없어서 나가지도 못해요. 예. 지금 돈 주면 나가서 소비를 합니까? 이 재정 정책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 지금 다 나눠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핀셋처럼 정밀 타격을 해서 우리가 아픈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살아남는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아주 특하고 이 특정적인 소상공인 뭐 이런 우리 취약 지역에 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뿌려버리면요. 지금 누가 돈 들었다고 나가서 지금 쇼핑을 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제약도 뛰어넘는 뭐 진짜 이 뛰어넘는 대책을 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요. 대책 없는 전례가 돼요. 전례 없는 대책이 아니라. 그래서 감히 제가 대통령께 조금 고언을 하자면 예.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경제 정책 기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게 전례 없는 대책입니다. 소주성 파기하시고 예.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활동력, 모멘텀을 생기는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이끌어 주셔야지 그 자체로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돈을 뭐 전 국민한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줄 게 아니라 핀셋으로 우리 관광, 그렇죠. 항공 이 지금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이나 일반 상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돈을 풀어서 어쨌든 그 밑바닥 붙어 있는 경제 민심부터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게 넘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의 기간 그리고 범위거든요. 그래서 종식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연 수요가 넘어오면서 우리 경제학에서에게는 보복적 소비를 하면은 V자 반등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제 살리기 대책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엄중하고 아주 치열한 방역이 제일 먼저거든요. 예. 그거부터 한다면은 국민들 뭐 이런 기본소득 안 나눠주셔도 지금까지 안 쓴 거 다 쓸어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골병이 들고 있는 우리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거든요. 각 분야별로요. 5개의 댓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국민한테는 기침 예절 지키라면서 주무장관이 수칙 안 지키냐 박능우 장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끝나니까 일반 교회로 책임을 몰아간다. 청와대와 정부 잘못은 없나? 소금물 소독은 70년대 발상이다. 모르는 데는 약도 없다. 예. 생각 없이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나 하고 입 벌리는 사람이나 이 엉터리 소독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많네요. 마지막 볼까요? 학원도 강제 휴연해야 되는 건 아닌지 여러 논란도 있는데 교육부에 오늘 또다시 이제 개학 연기에 대한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감사를 드립니다.